얘가 크게 보면 증자예요. 주식을 발행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았냐 물건을 받았냐 이렇게 됐는데, 돈을 받은 게 좀 상대적으로 쉬웠죠. 돈을 받으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건으로 받으면 그 차 받았을 때처럼 내가 준 돈이 우선인지 받은 물건이 우선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1번 주식 발행 증자에서는 그 기준이 자본금이 있었는데, 기준이 자본금, 액면 금액이죠.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방금 풀었던 네 문제가 액면 금액보다 더 받으면 플러스고 못 받으면 마이너스죠. 기준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이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 거래를 두 개를 써놨잖아요. 이 왼쪽에 써놓은 건 자본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써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그룹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때 자본금 그룹에는 액면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액면 금액보다 더 받은 돈 있죠, 주식 발행했을 때. 그게 플러스니까 자본잉여금이에요. 덜 받은 건 자본 조정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는 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얘는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돈 주고 사들여야 되잖아요. 자기 주식 취득. 그러면 얘도 기준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취득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취득했을 때는 취득 원가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액면 금액이 만약에 5,000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4,000원에 살 수도 있고 6,000원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액면 금액이 5,000원이어도 4,000원에 사면 4,000원이고 6,000원에 사면 6,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준 돈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라서 취득을 할 때는 기준이 없어요. 취득을 하고 나면 얘가 기준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죠. 내가 준 돈이 곧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살 때는 5,000원보다 더 줬니 못 줬니 그게 없다는 거예요. 더 줬으면 그 더 준 거 자체가 취득 원가고, 덜 줬어도 그게 곧 취득 원가란 소리지.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6,000원에 사면 6,000원이고 4,000원에 사면 4,000원이다 이 말이지. 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얘를 팔 때는 샀던 금액이 기준이겠지. 그래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기준이 이 자기 주식 취득 금액이 되겠죠. 취득 원가. 이게 취득 원가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겁니다.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받으면 플러스고 못 받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룹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자본금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은 없고, 자본금은 1번에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주식 소각. 요거는 원래는 안 나왔던 주제인데 냈어요. 원래 안 냈는데 최근에 또 냈습니다.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나오는 주제였는데, 주식 소각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증자의 반대가 감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증자 때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증자가 액면금액만큼 늘리는 거니까 감자는 액면금액만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기준이 액면금액이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주식의 액면금액은 증자 감자만 씁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액면금액이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했을 때만 액면금액의 의미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4개를 정리를 했고, 이 4개의 사건 중에 기준이 있는 건 3개. 그래서 기준이 3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도 3개가 있겠죠. 그래서 3개가 모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각각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금 1개,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은 1번, 4번에서만 나오고요. 증자 감자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자본 조정이 5개인데 우리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3개가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자기 주식을 사야 되는데 다음 주제가 자기 주식 취득이잖아요. 근데 자기 주식 취득은 너무 쉬워서 안 내고요. 왜냐면 너무 쉽잖아요. 샀다 그러면 그게 곧 금액이 되니까. 그래서 그 123번이랑 124번, 125번 이렇게 세 문제를 보면은 이 3개가 자기 주식 처분이거든요. 123, 124, 125 이렇게 3개. 자기 주식 처분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취득은 너무 쉬워서 안 낸다고 했어요. 처분을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123번부터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00주, 한 주당 액면가 10,000원, 한 주당 취득가 12,000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액면가를 보통 이렇게 깔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액면 금액은 딱 2군데서 쓴다 했죠. 증자, 감자. 그럼 지금 자기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라고 하면 증자도 아니고 감자도 아니죠. 그럼 액면 금액 X. 이유는 증자, 감자가 아니니까. 이것만 알아도 훨씬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식의 액면 금액은 증자, 감자 때만 쓰니까 반대로 증자, 감자가 아니면 액면 금액 X표 치고 시작하기. 그러면 뭐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러면 샀을 때 100주를 주당 12,000원에 샀으니까 이게 곧 기준이 된다라는 소리죠. 얘는 샀을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샀을 때부터. 샀을 때 100주 12,000원. 그럼 120만 원 주고 샀네요. 샀을 때 회계 처리는 금액은 되게 간단해요. 준 돈만 쓰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 주식의 성격을 보면 자산이 아니에요. 자본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좀 필기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주식을 판 적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팔아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을 조달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내 주식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묶여버렸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막 원재료 사고 뭐 유형자산 사고 그래야 되는데 내 주식 사느라 돈이 묶여버렸다 이 말이지. 딴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돈을 못 쓰게 됐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남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 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주식을 갖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론상 말이 안 되는데 갖고는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샀으니까. 근데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묶였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120만 원어치를 사놓은 상태에서 이 중에 25%를 처분했거든요. 그럼 120만 원을 4로 쪼개면 30만 원이죠. 그럼 이 중에 30만 원만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주식이. 그럼 30만 원이 줄어들고요. 그럼 자본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풀어준 만큼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온 돈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때 기준 금액이 그럼 3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만 나왔으니까 30만 원보다 돈이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는 거죠. 이때는 보통 예금 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선 30만 원이 기준 금액이고 기준 금액 취득 원가니까 120에 취득은 했지만 25%밖에 안 팔았으니까 취득 원가는 30만 원이 셈이지. 30만 원을 보내고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더 받은 꼴이 되었죠. 그러면 20만 원을 더 받은 건데 그럼 플러스잖아요 오늘.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혹시 마이너스가 없었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는 상황인데 혹시 옛날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없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무엇도 없대요. 처분 이익도 없고 처분 손실도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얘는 자본 플러스니까 아까 봤던 것 중에 자본 잉여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은 필요가 없다. 이유는 증자 감자가 아니니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는 퍼센트까지 계산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 금액은 50만 원 그대로겠지만 취득했던 게 120만 원이니까 120만 원에서 25%만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는 그 샀을 때는 안 적고 그냥 팔 때만 바로바로 적어볼게요. 124번은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 이게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면 당연히 취득했을 때가 있으니까 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취득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처분하면 취득이 포함되니까.
그러면 이게 123번이랑 124번을 한번 비교해보면 123번은 취득가 12,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2,000원에 취득을 했을 때 이게 곧 장부 금액이 됐을 겁니다. 취득한 금액을 장부에 적을 테니까요. 123번은 취득가를 말했지만 그게 곧 장부 금액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24번은 장부가액이라고만 말하죠. 근데 이 자기 주식 중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 주식은 그러니까 내가 내 주식 갖고 있는 거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는 평가를 안 해요. 자기 주식은 평가를 안 합니다. 12월 31일마다 가격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이 말은 취득 원가가 곧 장부 금액이란 소리예요. 평가를 안 한다는 소리는 샀을 때 금액이 그대로 쭉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금액이 곧 장부 금액. 몇 년이 지나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 이 성격을 알고 있다면 결국 취득가를 말하든 장부 금액을 말하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왜냐면 자기 주식이니까. 남의 주식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남의 주식은 평가해야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했잖아요. 근데 내 주식은 어차피 내가 내 거 가져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럼 이게 10년 전이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10년 전에 산 거여도. 그럼 이걸 1억 2,500에 팔아요. 일단은 비싸게 팔긴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거는, 자기 주식을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전에 싸게 판 적이 없었는지 봐야 된다. 싸게 판 적이 없었는지. 근데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70 있대요. 플러스 170이 있는 거야. 근데 나도 오늘 플러스인데? 그러면 답은 100%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반대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냥 밟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잘못 봐버리면 당연히 틀리겠죠. 이익입니다.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총액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1, 2, 3, 4, 5, 0, 0, 0, 0이 나가고 보통예금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 155만 원을 더 받은 건데,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면 마이너스 170이니까 이거 메꾸다 끝났을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만 155만 원 올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처분 이익 170이 있으니까 그 위로 155가 더 쌓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써주시면 돼요. 금액을 구할 필요는 없죠. 저절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를 넣은 이유는 그 장부 금액과 취득 금액 그거 개념도 설명하고,
그리고 124는 퍼센트 개념이 나왔고요. 124번은 전액을 팔았잖아요. 뭐 퍼센트 개념은 없었고요. 근데 함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분 손실을 말할 것 같이 해놓고 처분 이익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없다고 했을 때랑 답이 똑같은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랑 답이 같아요. 이유는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125번을 보면은 이게 그나마 가장 최근 문제입니다. 97회 작년 건데 이제 최근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95회 뒤쪽으로 빠지는 문제는 좀 어렵게 내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2,000주를 처분했다. 12,000주에 대한 장부가액. 얘는 뭐 이 금액에 샀던 거죠. 평가 안 하니까. 이거를 1200짜리를 1150에 처분을 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처분이익 3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얘도 답 써보죠. 일단 장부가액 1200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얘도 전액을 팔았습니다. 자기 주식 1200을 주고 1150을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그럼 이번은 1200에 산 걸 1150에 팔았으니까 손해본 거거든요. 50만 원이 비어요. 원래는 지금 손실 50이 나야 되는데 처분이익 30이 있다고 해요. 그럼 30부터 까먹고 처분 손실 20이 들어오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본 쪽은 항상 이 그림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조건 평가나 주식 발행, 자기 주식 처분, 소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뭐 그런 이슈가 없겠지만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안타까운 건 세 문제 다 수수료가 없네요. 수수료 한 번씩 다 넣어봐야겠죠.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가 있으니까요. 증권 거래세도 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수수료 다 10만 원씩 넣을게요. 보통예금 차감 정도면 되겠다. 굳이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로 세진 않겠죠? 그럼 이때 50만 원에서 여기서 만 원만 빼볼게요. 금액이 적으니까 만 원을 빼봅시다. 수수료로. 수수료는 이름 없죠? 그러면
50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만 원이 덜 들어왔죠? 49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3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줄면 안 되죠. 그럼 이때 처분 이익이 만 원이 줄겠지. 20만 원 좋았다가 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수수료는 이름이 없다. 받는 돈만 줄인다. 기분도 좋았다가 덜 좋아졌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10만 원 빼볼게요. 10만 원. 사실 금액이 별로 상관없다는 거 아시겠죠? 10만 원 빼면 처분이익도 10만 원 빼면 된다. 덜 받았으니까. 이 두 개는 똑같네요. 이 두 개는 똑같잖아요, 방향이. 왼쪽 빼고 오른쪽 빼고. 그럼 세 번째 거도 해봐야겠네. 요것도 10만 원으로 해볼게요. 그냥 10만 원. 10만 원을 뺍니다. 10만 원을 뺐어요. 그럼 오른쪽에서 10만 원 뺄까? 그럼 안 되지. 얘는 장부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1200에 산 걸 팔면 1200이 나가야 돼요. 그럼 얘는 뺄 게 밑에 거밖에 없죠? 그럼 이 처분 이익은 건들면 안 돼요. 얘는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해결이 되고 밑에 얘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럼 원래 지금 기분이 20만 원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수수료 만 원, 10만 원 때문에 기분이 더 안 좋아지겠지? 그럼 플러스 10만 원입니다. 고정돼 있잖아요, 왼쪽 금액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만 원이면 플러스 10만 원이지. 얘는 건들면 안 되니까. 요렇게 나오면 완전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 이 원리를. 네, 자기 주식 처분도 해봤어요. 항상 수수료를 넣어보자. 수수료를 넣으면 난이도가 급등합니다. 그러면 지금 1, 2, 3, 4 중에 1번, 3번을 했고 2번은 뭐 하나만 하죠. 3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 2, 3 했다 치고 이제 4번 남았어요. 얘를 안 낼 줄 알았는데 또 보시면 126번에 99잖아요. 저번이 102회였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내다가 작년에 처음 냈단 소리예요. 이 정도면 그냥 틀리란 소리죠. 처음 냈으면.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대비해서 막 없는 문제를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 중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버려야지 뭐. 거기 뭐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근데 한 문제 정도는 안 풀어도 합격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려면 범위를 다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또 틀리는 거라고. 아는 줄 알고 풀다가. 근데 126번은 조금 유감이네요. 나왔으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게 뭔지 아냐? 이 정도 묻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 소각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각은 자기 주식밖에 소각 안 해요. 뭐 여기서 뭐 쓰레기를 소각했다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소각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자기 주식 소각이에요. 그냥 다행히도. 그러면 이건 증자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감자니까. 그럼 여기서는 소각이 감자니까요. 액면금액이 필요하죠. 그럼 액면금액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액면금액을 언제 쓰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증자 감자만 쓰고 나머지는 다 x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감자라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찍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려면 일단 사야 돼요. 왜냐면 남이 내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걸 뺏어서 태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사서 태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취득과 소각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000주를 주당 5,000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하면 500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뭐 이렇게 샀다고 쳐볼게요. 500 주고 샀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게 그 회사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발행한 주식인데 어떻게 자기 주식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 발행할 수 있는 건 우리 회사 주식뿐이죠. 남의 회사 주식을 어떻게 발행해요? 그러니까 발행한 주식 자체가 자기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에 발행이랑 소각이 붙으면 무조건 자기 거라 그랬죠. 남의 걸 막 대신 발행해주고 그런 회사는 없어요. 남의 걸 태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문맥상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산 거 맞죠? 내가 발행한 주식을 샀다는 말이 자기 주식을 샀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매입하여 소각했다. 그럼 매입하여까지 썼죠? 그리고 이제 소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각을 하려면 내가 샀던 자기 주식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자기 주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돈이 들어오죠. 근데 얘는 감자잖아요. 감자는 자본금 감소죠. 아까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이 대변에 증가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엔 자본금이 차변으로 감소해요. 감자니까 자본금 감소했죠. 그럼 여기서 얼마가 줄어드냐 이거지. 그러면 증자 감자는 액면 금액만큼 늘고 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주식 수는 1000주잖아요. 액면 금액은 주당 10,000원이죠. 그럼 두 개를 곱한 만큼 줄어요. 1000주 곱하기 10,000원이 준다고. 이 부분 자체가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 쓰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자기 주식을 500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그 500을 태운 거예요. 근데 500을 없앴는데 액면 금액은 10,000원이니까 10,000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훨씬 많이 줄었네. 그럼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에 주식 발행할 때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본전이고요. 10,000원짜리를 더 비싸게 팔면 플러스였죠. 근데 얘는 10,000원짜리를 줄이려면 10,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을 줄이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였죠. 그럼 이게 플러스인 거예요. 싸게 샀으니까. 1,000만 원을 태우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500으로 1,000을 태워버렸죠.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B잖아요. 그럼 나는 일단 좋은 거라고. 그럼 이 상황이 감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감자 차익이에요. 1,000을 줄이는데 500밖에 안 썼잖아요. 그럼 반대로 1,000을 줄이는데 2,000 썼으면 안 좋죠. 그럼 감자 차손이겠지. 돈이 더 나갔으니까. 그래서 감자 차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감자 차익 혹은 감자 차손은 없다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감자 차익 500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감자 차손이 있었으면 그거부터 까고 감자 차익 올리면 되고 똑같이. 네, 여기서는 바로 감자 차익 500 이렇게 되는데 일단 상황은 이래요. 지금 소각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두 개로 풀어서 썼거든요. 근데 사실 답은 이게 아니고 이게 답이 되려면 문구가 주당 5,000원에 1,000주의 자기 주식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라고 하면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하면 답이 밑에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자마자 소각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산 다음에 소각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텀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쓴 건 길 때. 그러니까 어제 자기 주식을 사고 오늘 소각했을 때. 그럼 이건 사건이 분명히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취득했었던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라고 하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 줄어야지. 자기 주식으로 돼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매입하여 소각했다 했죠. 그럼 요거는 이 두 개의 회계 처리에 틈이 없는 거예요. 하자마자로 해석하셔야 돼. 매입하자마자 소각했다고. 그러면 얘도 자기 주식이 됐다가 자기 주식이 사라지는 건 맞는데 찰나잖아요. 찰나. 그럼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자기 주식인 순간이 없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사자마자 태웠으니까.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지금 답은. 그럼 자기 주식을 두 개 제껴요. 그러면 이 원래 자기 주식이 있던 자리에 현금이 똑 떨어지죠? 그게 답이에요. 두 개를 합치는 게 답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면 안 돼. 회계 1급에서는. 왜냐면 소각 자체도 어려운데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소각하느냐 아니면 지금 매입해서 소각하느냐 답이 또 다르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좀 유감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작년 수업이었으면 진도가 금방 빠졌을 건데 이상하게 요새 최근에 많이 추가돼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일단 4개는 다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건 일단 우선 상계하는 거예요. 서로 우선 상계를 하고 이거랑 비슷한 패턴이 매도가능증권 평가가 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죠. 똑같은 원리니까. 그리고 얘네들 할 때 수수료 반드시 넣으시고요. 물론 수수료를 내지는 않아요. 근데 해보면 좋지 당연히. 원래 있는데 안 넣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은 배당부터 볼게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본은 일단 내일 끝나고 이제 수익 비용이거든요. 내일 할 차례가 이것도 좀 어려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